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자산 중에 끝판왕. 근데 여러분, 이런 상품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돌이 나타납니다. 가치는 프리미엄은 인정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죠. 네, 저번 시간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알아봤었죠. 자, 그럼 마지막 자산 3대 장중 진짜 마지막 상품입니다. 이 자산 카테고리의 대장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골드, 금입니다. 금, 은, 구리, 원유 이런 게 다 상품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자산 중에 끝판왕, 최종 보스, 자산 대장, 최고의 담보물 바로 금입니다. 우리 인간은 금에다가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도 사회적 믿음, 합의, 컨센서스죠. 사실 금이 여러 제품 생산에도 우학적으로 사용되죠. 하지만 금은 가치 저장 용도로서 부과되는 프리미엄 가격이 압도적입니다. 최종적인 결제 수단이고 최후의 담보물이죠. 하지만 금은 그 물리적인 형태 때문에 좀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실제 거래에서는 주고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부상의 소유권으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자, 우리가 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커피를 마실 때 금을 가루를 내서 줄 수는 없잖아요. 또 살을 살 때 금을 쪼개서 줄 수도 없고요. 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도도 정확히는 체크가 불가능한 게 일반적이죠.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진짜 금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 그 시중의 금 순도가 80 언더라고 해요. 업자들이 중간에 장난을 많이 치는 거죠. 그 외에도 금은 태생적으로 가진 너무나도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가치 저장 수단에 있어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무려 2조 9천억 달러라는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겠죠. 은은 7위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품 자산 시장에서 새로운 아이돌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류 20만 년 역사의 또 하나의 혁명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디지털 자산.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적 현상이자 슈퍼클래스. 이 명칭은 얼마 전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에서 한 말인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2008년 10월 31일 뉴욕 현지 시간 14시 10분. 암호학 전문가 등 관련자 수백 명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는 저는 신뢰할 만한 제3자인 중개자가 전혀 필요 없는 완전히 당사자 간의 1대1로 운영되는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간결한 문구와 함께 9쪽짜리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거치며 지금 한때 테슬라 시총을 넘어서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전체 자산 중 11위죠. 제가 비트코인은 따로 조만간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19살이 바라본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인데요. 전통의 끝판왕 금이 물리적인 상품이라면 비트코인은 비물리적인 디지털 상품입니다. 사실 그 실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엔 0으로 사라질 거라고 애써 무시하면서 그건 사기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또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와는 다르게 책임의 주체도 없는 게 약점이지만 또 그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죠. 어찌됐건 그런 신비로운 존재가 1비트코인당 5천만 원 정도이고 특히 이슈 때문인지 이제 은 시총의 60%, 금 시총의 6%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실체가 없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전통의 최후의 담보물 금을 넘어설 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자산의 3대장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핵심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믿음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좀 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자유주의와 통화주의의 거두 밀턴 프리드만의 저서 화폐 경제학에 나오는 야프섬의 돌화폐 라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얘입니다. 얘가 라이예요. 거대한 좀 엽전 같죠? 근데 그냥 돌이에요. 돌, 스톤. 남태평양의 야프섬 사람들은 이 라이라는 돌을 화폐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 돌은 섬에서 구할 수 없는 화강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돌과 다르게 희귀한 희소성이 있는 돌이었나 봐요.
이 섬 사람들은 이 라이를 구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른 섬에 가야 이 돌을 구할 수 있었고, 이걸 힘들게 야프섬으로 운반했다고 하는데, 운반 도중 폭풍우를 만나 가라앉은 라이도 그들은 이걸 화폐로 취급하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사고체계로는 정말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믿음에 따라 가치는 프리미엄은 인정되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자산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이고, 왜 프리미엄이 붙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팔아 맞바꾼 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플로우. 이걸 최대한 아끼고 스택해서 모아서 이런 자산들을 좀 확보하고 이 자산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이제 확실하게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사실 자본주의 항해 4년차인 저 폴라리스 유진도 하루하루 저의 현금 흐름, 플로우를 이 자산이라는 그릇으로 옮겨서 이 자산이 24시간 365일 저를 위해 일하도록 세팅하고 있습니다. 진짜 매일 힘든 항해지만 또 요즘 자산 시장이 어려워서 혼돈의 나날이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절대적인 자산 우상향에 대한 저는 믿음을 가지고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있다는 확신을 위로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주제 19살이 바라본 슈퍼클래스 비트코인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